네, 안녕하세요.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. 오늘은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. 근데 비 오고 나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자주 오는 그산 밑에 카페에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마침 또 지난주는 그 미국 부활절 때문에 금요일에 장이 열리지 않고 목요일까지만 장이 열려서 제가 요 자료 정리하는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, 통상적으로 월요일 날 녹화하는 것을 일요일 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날짜가 4월 4일이고요. 오후 지금 1시 15분입니다. 제가 편집을 엄청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테이크로 이렇게 그냥 막 찍습니다. 아, 이거저거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영상 편집 좀 잘하면 좋은데 아직은 몇 번 정도는 더 이렇게 어, 그냥 좀 아마추어처럼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, 네, 부족함 자체도 저의 모습임을 제가 고백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난 그 3월이 끝나면서, 지난주는 3월이 끝나면서 이제 4월이 시작이 됐고,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이거를 3월 말로 보는지 4월 초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정리는 3월 말인 걸로 저희가 잡는 것 같아요. 금융적으로. 지난주 4월 2일까지 결산으로 보자면, 물론 장이 안 열렸지만, 환율은 계속 변동이 됐으니까, 결산 일자를 138일간 운용한 것으로 해서, 지난 4월 2일까지 138일간 운용한 것으로 해서, 누적 수익률이 전주 대비 좀 올랐어요. 3.18%.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보니까 8.64%가 됐고요. 437만 9,835원이 451만 9천, 253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. 거기다가 환율도 0.07% 증가하면서 전주 대비 3.18%의 자산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. 아마 요번엔 좀 트라이를 하겠는데 그 피어스원 그래프를 보자면 S&P 500보다 조금 뒤지기는 해요. 현재로서는 요 달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. S&P 500은 많이 올라섰는데 피어스원은 되려 좀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줬죠. 그래서 2020년 3월 다섯째 주이면서 4월 첫째 주에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, 사실 이게 이제 전월 대비 4%가량 증가하면서 제조업이 살아났다라는 그 수치를 보여준 거라고 해석들이 돼요. 이게 역사상으로는 1983년에 그 강한 성장세 이후로 그 다음으로 높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강력한 그 경기 회복 신호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3월에 금리 상승 때문에 뭐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이런 걱정, 뭐 우려 이런 게 거의 사라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죠. 그래서 S&P 500은 주간 1.14% 상승했고 나스닥은 2.6% 그리고 다우존스는 0.25% 상승했습니다. 다우존스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고 S&P 500은 꾸준하게 올랐고 나스닥은 그동안 지난주에 되게 저조했는데 이제 그거 회복하는 만큼 쭉 올라와 준 것이 무척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 S&P 500 지수가 2월과 3월 합쳐서 거의 뭐 한 5%가량 상승했던 것 같은데요. 원달러 확률은 지난주 대비 0.7% 상승하면서 어, 피어선 포트폴리오도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되고 있다. 이런 신호를 받았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에는 그러면 미국 ETF 뭐가 들어갔느냐 좀 설명드리기로 했잖아요. 오늘에서야 드디어 말씀드리는데 ETF 세 가지가 들어가요.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지수인 QQQ가 들어가고요. 두 번째는 TLT라고 하는 20년 불 이상 장기 국채 ETF가 들어갑니다.
세 번째는 이제 금 ETF가 들어가는데 뭐 몇 가지 선택할 만한 게 많이 있지만 저는 IAU를 집어넣습니다. 포트폴리오 벤치마크를 돌릴 때 그 IAU가 그나마 좀 다른 금 ETF를 넣었을 때보다 성능이 좀 좋게 나와서 그렇게 편입을 했었고요.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음, 아무래도 이제 장기 국채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장이 이렇게 꺾일 때 20년물 장기 국채가 막 강력하게 쳐받아 올려주기 때문에 하락세를 좀 무마시키는데 굉장히 유효했고요. 금을 또 편입한 것은 음, 뭐 많은 전문가들이 금을 넣으라고도 하시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 모델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금이 제 역할을 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성과만 보자면은 TLT와 QQQ를 섞어서만 가도 괜찮은데 금을 섞을 때가 조금 더 수익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락폭을 막아주는 데에 제 성능을 좀 발휘하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. 저랑 같이 이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 또는 자금을 이제 투입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나름의 이제 조촐한 자산운용 보고서, 지금 이렇게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 상으로는 음, 자산 리밸런싱 타이밍을 3월 말이라고 적어 놨는데요. 이제 원래 정해진 비율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정해진 비율대로 이 그래프의 벤치마크가 나온 건데 오늘 영상 녹화 처음 시작하면서 미국 제조업 지수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보통 제조업 성과 같은 이런 그 좀 공신력 있는 지수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공표가 될 때는 어제 발표된 지수 민망하게 오늘 장이 또는 경기가 확 꺾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믿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FRB라고 하죠. 이런 데서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시중에 이제 그 통화 유통량 뭐 이런 경기 이런 거를 좀 조정하려고 할 때 공신력 있는 언론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발표되는 그런 자료하고 많이 충돌나게 데이터를 뭐랄까 그 데이터가 어긋나게 진행을 해주면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점점 커져요. 그러면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또는 뭐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냥 무조건 돈 안 쓰기로 돌아서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그 데이터를 공표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데이터가 한 분기, 석 달 정도는 좀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 리밸런싱 타이밍에 이제 원래의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QQQ ETF 비중을 일반적 상황보다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해요.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투자를 이제 저희 피어스원에 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죠. 야, 이거 원래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딱 그 비율대로만 움직이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또 임의로 손을 대느냐?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지 않느냐?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왔을 때 좀 수익을 가져가 주는 작업을 위해서 뭐 QQQ의 몰빵 100%가 아니고 일반적인 배분율보다 조금 더 높여서 가는 것 정도는 용인될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 시그널은 이제 오늘이 4월 4일이고요. 4월 5일, 내일이 월요일입니다. 그 날짜에 자산운용사, 위너스 자산운용사와 이야기해서 그 편입 시그널을 좀 보내드리는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. 몇몇 그 투자자분들과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시그널이 그렇게 나왔다면 주식형 ETF에 조금 더 비중을 주는 것
동의한다. 이렇게 얘기도 또 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. 장이 오르고 내리고 참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. 내일은 알 수 없죠. 내일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복권을 사면 되겠죠. 또는 이 주식시장도 다른 형태로 갈 거예요. 즉,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, 계속 변화하는 내일, 확정되지 않은 그런 투자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느냐. 이게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잖아요. 되게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, 뭐, 괜찮습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눠보고 싶은 게요. 꾸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꾸준한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꾸준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날씨가 해가 뜨거나 비가 오거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.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냐는 예를 들겠습니까만, 그래도 꾸준히 밭에 나가서 잡초 뽑고 뭐 돌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 다른 집보다 소출을 더 많이 내죠.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것도 뭐 그렇잖아요.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놀아야 되고 뭐 또 다음 달은 저런 일 때문에 뭐 놀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유에 맞춰서 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냥 꾸준히 가는 게 더 좋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야 주식이 올랐으니까 뭐 좋다 해서 뭐 또 그 이익금으로 뭐 나를 위한 선물을 준다든가 해서 돈을 투자금을 없애는 그런 흔들림 또는 장이 막 꺾여졌으니까 야 뭐 이럴 때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흔들림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매월 1일이면 꾸준히 투자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꾸준한 수익을 주도록 되어져 있다. 이거는 굳이 투자를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하시면 더욱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환율은 꾸준히 오르고 내리고 또 자산 가치도 꾸준히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 주가 인덱스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잖아요.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다가 꾸준히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주면 당연히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워왔고 또 체험하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. 피어스원 당연히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 뭐 S&P 500 같은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권장해 드릴 만하고요. 또 S&P 500 인덱스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또 잠깐 딴 데로 셀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려보자면 어, 버핏이 S&P 500 인덱스 투자라고 했잖아요. 근데 말이 너무 쉬우니까 그게 소위 투자계의 그 진리같이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냥 화두인 거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. 실천지침인데 화두.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내용인데 생각해보라는 내용으로 오해되는 것 같은. 그냥 하라는 건데 왜 그걸 생각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버핏조차도 S&P 500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내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투자자가 내 모든 투자의 경험과 지혜와 전략을 모아서 한마디를 해준다면 S&P 500 투자하세요. 이건데 그 실행하기보다는 공부하거나 재보고 있다는 거죠.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어, S&P 500 투자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겠고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인덱스 투자하시면 다 돈 벌 수 있다. 이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 다른 분들 하신 얘기에 저도 한 숟가락 얹어 놓는 셈이지만 꼭 그렇게 해서 다들 돈을 좀 버시면 좋겠고요. 또 S&P 500 좋긴 한데 하락장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피어스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. 끝으로 카메라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여기서
그 이 작은 소도시 강원도 원주에서 보는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주말이나 평일날 사무실에 가지 않을 때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엔딩은 기가 막힌 경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화면을 돌려서 이게 전환이 야, 이렇게 전환이 안 되네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산이고요. 네, 여기가 카페 옥상이에요. 테라스. 그래서 여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엄청 예쁘죠? 도시가 이 자리가요. 정말 명당이에요. 네, 이렇게 여기가 석양이 지는 장면이 정말 예술입니다. 산 밑에서 맞이하는 석양 경치가 정말 좋아요. 올라오는 길에 어, 여기가 그 벚꽃이 또 이렇게 많이 피어 있거든요. 어제 비가 왔는데 벚꽃이 의외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도 벚꽃이 좀 더 오래 피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. 여기는 이렇게 치악산입니다. 저희가 이제 입석대라고 하는 데고, 여기 카페 뒷면, 여기 앞면, 그렇습니다. 언제 혹시 이런 카페 오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차도 사드리고 장소도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싶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간 좋은 시간들,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